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에게 그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오래 쌓아온 인연을 바탕으로 오히려 진짜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일화로 확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겁니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가장 유명했던 발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언. 예. 그리고 그동안 걸어왔던 검사로서의 길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 재벌 권력 아니면은 그 당시에 막강했던 정치 권력 이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본인이 주어진 직무를 갖고 수행했던 게 사실 검사 한동훈의 실질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우리 당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으로 국민의힘이 잘한다. 이런 목소리를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얼마 전에 우리 당이 의총 당에 처음으로 와서 메시지를 냈을 때도 이 당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본인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이민청 설치라고 하는 정책적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구청이 왔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설명했던 그 정치구청 자리에서 그 정책적 이민청에 대해서 물어봤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정책 질문을 안 했어요? 정책의총이었는데요. 정책의총인데 예.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동훈 장관에게 사진 찍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런 이민청 설치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바탕으로 당을 바로 세우는 역할들에 깊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몰려들어서 사진 찍고 네. 뭐 오늘은 언론에 보니까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벌써부터 한동훈 장관 줄 서라고 난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한동훈 장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의원들이 오히려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셨죠. 저도 그러니까요. 영상을 다 봤는데. 그래서 그런 예. 새로운 기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 성패도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아바타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일단 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뭐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근데 그 성공한 비대위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그 성공한 비대위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정치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 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기본적인 정무 감각을 갖췄다고 해도 정치 경험이 없다 보면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퇴장한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정치 신인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또 나중에 뭔가 정치인들한테 좀 그런 식으로 내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쓰고 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정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걸 한동훈 장관이 제일 큰 약점으로 꼽습니다. 사람들이. 예. 특히 원내에 있는 분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김기현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대표 얘기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김기현 지도부를 처음 뽑을 때 김기현 대표가 제 강점으로 꼽았던 게 정치 경험입니다. 네. 당의 원내대표를 했고 4선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울산 광역시장까지 했고 당대표를 빼고 모든 정치적 경험으로 무장된 분입니다. 네. 근데 그 정치적 경험이 지금의 비대위 사태를 초래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정치적 경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정무적 감각이라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정무적 감각이 없게 된다면 네. 그 낡고 오래된 여의도 정치적 경험에 머물러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바람은 저 멀리 흘러가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 보여줬던 정무적 감각과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눈높이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치적 경험들도 보태줘야 되는데 그런 원로들의 정치적 경험들은 주변에서 함께 보탬과 도움을 갖고 하나둘씩 쌓고 손을 잡고 도와주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 외롭게 혼자 바다에 던져놓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같이 손잡고 사람들이 정치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거의 수락한 것처럼 얘기를 나누고 있긴 한데 네. 이게 거의 뭐 그 가능성이 뭐 높긴 합니다만 혹시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당내 의견이 그렇죠. 정말로 이제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제3의 인물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이제 가장 그 고민의 지점인데요. 예. 지난 주말 사이에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한테 전화를 드렸다 이런 지라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던데 예. 주말 사이에 정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원외위원장들이 전화가 와서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가 어떤 입장을 피력하면 좋겠냐, 뭐 등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주십니다. 네.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었던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예. 수도권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공통된 사람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대안을 갖고 그 새로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도권의 판을 흔들고 예. 수평적 당정 관계와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의 쇄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그런 그림들이 하나로 수렴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으로 결국은 결론이 좀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